여러분들의 행정학 시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생활 속에서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행정학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생활행정학 시간입니다. 자,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영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 시험 보는 분들만 타겟으로 하려고 했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낼 강력한 사회적 자본, 당신을 응원합니다. 최정호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길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이 정말 발달했구나, 요걸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학을 가르치는 그 행정학 전문가로서 이 사회적 자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을 언급한 뉴스 기사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좀 딱 공장, 시설 이렇게 만져지는 경제적 자본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딱 뉴스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써먹을지 그런 이제 행정학적인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딱 이렇게 이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뭐 배경이 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 정책 브리핑이라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건가? 자, 아무튼 기사를 먼저 보시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시설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에요. 자, 자본은 자기 자본, 돈 말하는 거 아니고요. 경제학에서 자본이라고 하면은 아까 경제적 자본으로 공장, 시설 예를 들듯이 무언가를 투자해서 미래의 편익을 가져오는 거, 그 투자한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 시설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걸 투자하면 미래에 더 큰 편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사회적 자본은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 있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에서 오는 수많은 걱정거리,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지금 용어 정리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사람들 간의 신뢰예요, 신뢰. 서로 믿어야 각종 불필요한 행위,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 대응에서 엄청난 사회적 자본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로나19처럼 잘 모르는 전염병이 돌면 확진자나 확진자가 나온 집단을 혐오하고 기피하고 비난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전염될 수 있는 것인데, 확진자들을 지옥의 사신이나 최고의 오물처럼 여기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력이 안 됐겠죠. 감염병과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우리 편끼리 싫어지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전우이다. 각자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해낼 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 등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 지금 뭡니까? 이런 행위들은 무조건 내가 희생하는 걸까요? 아니죠. 서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수칙들을 잘 지켜주면은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사회적 자본이 이렇게 나도 지키면 상대방도 지키고, 그리고 나만 항상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잠시 내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그 이기심을 넘어서 협력을 했을 때,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할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협력을 했을 때, 그때
모두가 좋아지는 거. 코로나 대응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거. 그래서 더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빨리 마스크 벗어버릴 수 있고 요런 데 도움이 되는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자본이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행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사회적 자본은 딱 요 포인트만 이해하면은 암기할 게 없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죠. 잠시만 이기심을 넘어서 협력하면 누가 좋아진다? 모두가 좋아진다. 근데 그 잠깐 이기심을 넘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지켜. 다른 사람은 안 지켜. 그럼 누가 합니까? 다 같이 지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1997년, 8년 엄청난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회복했죠. 그때 저도 어릴 때 지금부터 23년 전이니까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게 맨날 TV에서 금 모으기 얼마 모였는지가 나왔어요. 그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서 물론 나중에 보상을 받겠지만 당장 금을 내서 외화를 갚았죠. 그 당시에 환율이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2배도 넘었을 거야. 뛰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1달러당 1,000원만 갚으면 됐었는데 그때는 1달러를 갚으려면 2,000원을 갚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빚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게 빚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갚으면은 2배가 됐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값은 세계 전체적으로 공통이니까 금으로 갚으면 원래 1달러 그냥 원래 1달러의 금이 예를 들어 요만큼이라고 치면은 IMF 때도 똑같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갚은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 금값에 해당하는 한국 돈으로 바꿔주면은 보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참여했죠. 저도 이제 그 숫자가 매일같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금방 갚아버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빠르게 극복했죠. 이게 나만 금을 낸다 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집에 있는 금 내고 돌반지 내고 아이고 금리빨 뽑아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잠깐만 이기심을 넘어서 협력하면은 이 경제 위기를 금방 극복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고용률 높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기 활성화되니까 자영업자들도 살아나고 됐죠. 그리고 최근 사례 가장 최근 기억에 남는 거 보면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 이거 생각나신 분들 벌써 기억이 잊혀진 분들도 많으려나 태안반도 기름 유출도 우리나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일일이 다 닦았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을 예상했거든요. 기름 다 이렇게 정화되려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그냥 다 가서 그냥 어찌 보면 무식할 정도로 막 닦았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아마 2년도 안 걸렸죠? 1년, 2년 그 사이에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걸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지금 태안반도 놀러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고 좋죠.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죠. 자, 뭐다? 이게 잠시만 이기심을 넘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 뽑아봤고요. 또 최근 문제가 하나 딸려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 210번 문제인데요. 2010년도 지방직 7급 문제고 요거는 7급이든 9급이든 지금도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 문제.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집합 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 자, 사회적 관계. 제가 계속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신뢰 이런 거죠. 상호 이익.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이 상호 이익이에요. 모두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집합행동, 한 명 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안 되죠. 모두가 협력해야죠. 집합행동. 그게 되기 위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수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규범이 형성되어 있고 규범은 원칙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서로 규범을 공유하고 서로 지키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지킬 때도 있고 자발적으로 지킬 때도 있고 이런 연결관계, 네트워크.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지금 같은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데요. 이게 본인에게도 결국은 이익이 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산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앞에랑 비슷하고. 세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역시 앞에도 같은 말이고요. 역시 능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자산이 된다, 모두에게 사회적인 능력이 된다,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답은 당연히 2번이겠고, 관련 특임 선지 가보시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년도 서울시 7급 문제인데,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하나요? 이 사회적 자본이 나를 무작정 희생해서 공동체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아니죠. 자, 희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나도 좋아진 거예요. 모두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희생,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는 천사 같은 희생,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왔을 때 땡 할 수 있겠죠. 자, 사회적 자본.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대응을 보여줬죠. 이게 정부가 잘한 것도 뭐 있겠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서로 믿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되려면 국민들 간에 사회적 관계 속에 사회적 자본이 필수죠. 정부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나라 정부의 능력도 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이번 기회에 선진국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막연한 편견이 있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어 이런 편견이 있었었는데, 이번 국민들의 수준을 봤을 때 정말 선진국화 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살짝 국뽕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수칙 뭐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칙들은 지키면서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조심해 주시면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사회적 자본 이해도 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학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